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어원과 개념, 자원봉사의 특성과 원칙,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아니, 여긴 어디지? 글쎄요. 여기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인 것 같긴 한데. 아이, 저 사람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당연하지. 영화 울지마 톤지로도 유명한 이태석 신부님이잖아. 그 유명한 이태석 신부를 어떻게 못 알아보겠니? 어디가 아픈가요? 배가 너무 아파요. 증상이 어떠했나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사를 해요. 게다가 구토도 계속 나고요. 몸에서 열도 몹시 심하게 나요. 제가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식중독인 것 같네요. 식중독이요? 어제 뭘 드셨죠? 사실 먹은 것도 없죠. 며칠 전에 친구 결혼식에서 얻어온 음식을 배가 고파서 어제 아침에 허겁지겁 먹었더니. 음식이 상한지도 모르고 드셨군요. 제가 약 처방을 해드릴 테니 집에 가서 꼭 챙겨주세요. 자, 오늘은 덧셈에 대해 배워볼까요? 네.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잘 맞춰보세요. 여기에 망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망고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총 몇 개죠? 2개요. 이태석 신부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의사직을 포기하고 신부가 되어 이곳 수단에 온 건 잘 알고 있겠죠? 물론이지.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지만 말이야. 성공의 문이 열려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었다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중한 기회를 버리고 고작 이런 가난한 나라에 오다니. 그건 할아버지가 진정한 봉사라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봉사? 여러분은 자원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봉사자, 볼런티어란 라틴어의 볼룬타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볼로란 영어의 위를 해당하는 단어로서 볼로에서 볼룬타스라는 말이 생겼으며 의미는 자발적인 것, 자주적, 임의적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활동을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스스로 자, 발할원, 받들봉, 섬길 사, 살활, 움직일 동이니 곧 스스로 원해서 남을 받드는 일이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받드는 이라는 말인데요. 즉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태석 신부님의 사례를 보면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를 실천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원봉사는 왜 필요할까요? 이게 무슨 냄새야?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잖아. 도대체 나를 왜 이런 곳에 데려온 거지?
제가 할아버지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설마 저 병든 노인을 나한테 돌보라는 건 아니겠지? 노인을 간호하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잘 지켜보기나 하라고요. 아니, 수녀님이 이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집안에 먼지가 너무 많네요. 먼지가 많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제가 잠시 청소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런 수고로운 일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신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거려. 할아버지, 이건 무슨 등인가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켜는 등이라오. 하지만 몇 년 동안 그것을 켤 일이 없었지요. 아무도 늙고 병든 나를 찾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제가 자주 찾아올 테니 그때마다 전등을 켜주세요. 나야 혼자 있어서 적적하게 지내는데 수녀님이 자주 찾아와 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제 인생의 등불을 밝혀준 분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 난 돈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거든. 저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내게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군요. 테레사 수녀님은 자원봉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정한 베품의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 자원봉사와 같은 일은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태석 신부님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도 자원봉사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원봉사의 특성이나 효과를 아신다면 나눔이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특성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발성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의사로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나 이태석 신부님이 스스로 본인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원봉사의 2번째 특성은 무보수성입니다.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죠. 3번째는 공익성인데요.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성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성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자원봉사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삶의 보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긍지를 확인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얻게 되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2번째로 자원봉사는 자기성장 기회가 됩니다. 자원봉사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봉사활동 과정에서 인격 성숙을 도모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유용한 생활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마련되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이해 및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므로 이웃과 만나는 과정과 대화를 통하여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과
지역의 문제 등을 접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차츰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 사회의 각종 문제에 직접 참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나눔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진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어원과 개념, 자원봉사의 특성과 원칙,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자의 가치와 자세,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충남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이 유출되다. 이게 다 뭐야? 웬 기름바다야? 여긴 바로 스피리트호의 기름이 유출된 현장이랍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충남 태안? 맞아요. 국내에서 1997년 이후 10년 동안의 해양 유류 유출 사고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기름을 바다에 쏟아내 태안과 서산 등 6개 시군의 바다와 해안을 검은 재앙으로 뒤덮었죠. 이 많은 기름을 없애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래요. 복구에 반세기가 걸릴 거란 비관적인 전망만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복구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말이야. 어때요? 복구에 한번 힘써보지 않겠어요? 내가 미쳤어? 기름 범벅이 되라고? 이런 일에 손발 벗고 나설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바보가 아닌 이상. 과연 그럴까요? 아이, 이번엔 날 또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아무 말 말고 따라오시기나 하세요. 힘들지?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 신혼여행 대신 봉사활동 오기를 잘한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이런 뿌듯한 느낌을 느껴보지 못했을 테니까. 이제 1시간만 더 있으면 48시간 봉사활동을 채우겠는데요. 처음에 왔을 땐 언제 기름때를 다 닦아내나 한숨부터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씩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도 뿌듯하고 시간도 금방 가네요. 여기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종무식에 멋진 파티를 기대했을 텐데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서 어쩌나. 아닙니다, 사장님.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오히려 여기 와서 기름때를 닦게 해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리는 마음도 생겨요. 주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도 알 것 같고요. 힘드시죠? 잠시 떡 좀 드시면서 쉬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웬 떡이에요? 그게 실은 어제가 아들 돌이었는데 돌잔치 대신 고생하시는 분들께 떡 좀 돌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요? 아유, 축하해요. 아들에게 저절로 교육이 되겠는데요? 잘 먹을게요. 어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생각보단 많군. 도대체 이런 힘든 일에
왜 너도 나도 발벗고 나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말이야. 바로 자원봉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아마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자원봉사의 가치. 여러분은 자원봉사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봉사의 가치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가치는 개인적 인성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진 자원봉사 임무를 완수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성취감, 만족감 및 행복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자신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 밖에도 개인이 지녀야 할 각종 인성의 덕목들을 지속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성인에게는 긍정적인 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개발에 기여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함께 만나게 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개인이 그 외의 사람 또는 사회와의 관계를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원봉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자원봉사 활동은 신체적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앞서 기술한 인성과 인간관계의 긍정적 결과로 정신적, 정서적 건강 유지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개인적 차원의 가치와 사회적 차원의 가치 중 사회적 차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회적 차원의 가치 중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적 혜택입니다. 자원봉사는 한나라 경제활동의 총생산을 증가시키고 정부 지출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로 활동하지만 그 활동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생산활동이기 때문이죠. 2008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의 자원봉사 활동의 총 경제적 가치는 7조 3,896억 원으로 추정되며 2007년도 국내 총생산의 0.9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자본개발과 사회통합의 가치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서로 간의 신뢰 규범,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등 사회 자본의 개발과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한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형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의 확대는 곧 주민 자치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직접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정부가 되도록 도움으로써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의 가치, 그 마지막은 자원봉사 활용기관과 단체를 위한 혜택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특정 문제나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업무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도 하며 또한 그들의 활동으로 보다 새로운 활동 기반으로서의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세.
자원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원봉사자 자신들이 스스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원봉사의 의미나 자신의 활동 동기를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활동에 임해야 하는가를 사전에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자원봉사의 자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즉, 효율과 효과적인 활동 결과를 가져오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하죠. 셋째, 자원봉사 활동이란 자원봉사자와 봉사를 받는 사람, 담당 기관과의 약속인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요구됩니다. 자원봉사자는 겸손, 포용,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다섯째,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인격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봉사하고 있는 사회 문제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부터 배우고 이해를 넓히려고 노력해야 하죠. 여섯째, 자원봉사자와 활용기관의 담당자, 활동 대상자,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서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활동하는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활동하되 활동 대상자와 기관이 요구하는 바와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절한 조율을 거쳐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활동하는 기관이나 대상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활동 대상자, 자원봉사자와 협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태안에 기적이 일어나다. 오늘은 뭐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없나 한번 볼까? 드디어 태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 2007년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당시 기름이 유출된 범인은 인근 해안 지역을 넘어 제주 추자도 해안까지 퍼져 바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망가졌었는데요. 사고 이후 수많은 봉사자와 공공기관, 기업의 참여로 태안 해변의 생태 환경은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사라졌던 꽃게가 예년만큼 수확이 되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또한 지난 2월 말리포 해변 5군데 해수를 조사한 결과 수질이 2등급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시 청정해역 복구에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3년여 만에 자연은 옛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가 놀란 태안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이쿠 깜짝이야. 하지만 회복이 다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과연 관광을 갈까? 나라면 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지. 당연하죠. 오, 이 꽃이 상당히 예쁜데? 여긴 어디지?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태안. 여기가 태안이라고? 이렇게 깨끗해졌단 말이야? 그래요. 지금 개최되고 있는 이 꽃 박람회가 바로 태안의 새로운 탄생과 청정한 바다가 돌아왔다고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현재 태안에는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 덕분에 아름다운 해변의 관광지로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탐방객도 2008년에 비해 3배가 늘었죠.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갈 길은 멀지만 자랑스럽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게 다 이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결과란 말이지. 그야말로 인간 승리군. 자원봉사자의 역할.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원봉사자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대인 서비스를 제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집단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담, 개별 지도 및 집단 지도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및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원봉사자는 정책 결정 및 자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영이나 행정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는 정책결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기관의 정책 결정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역할, 그 마지막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가 그들의 사명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및 각 기관의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문제 예방 등 조력자,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문제 예방 및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자원봉사자는 기관이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결정을 할 때 조력자의 역할을 하거나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접적인 활동에 보완자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의 두 번째 사회적 역할은 대변자 및 매개자의 역할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사회적 자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마지막 사회적 역할은 변화 및 개혁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변화 및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자의 가치와 자세,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자원봉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원봉사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